네, 최종건 교수와는 앞서 인사를 나눴으니까 계속 수고를 해주시고요. 조용근 전 국방부 대북정책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장군님께 오늘 좀 여쭤볼 내용이 좀 많은데요. 그 핵 추진 잠수함 있잖아요. 네. 그거 좀 집중적으로 좀 그 여쭤보려고 하는데 며칠 전에 저희가 김병주 의원하고 인터뷰할 때 좀 질문을 드리긴 했는데 그래도 좀 문외한이어가지고 아직 안 풀리는 게 있어서 군사적 측면에서 볼 때 우리 해군의 작전 영역은 거의 대부분이 근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근데 핵 추진 잠수함이 필요해요? 그렇게 절실합니까? 일단 핵 추진 잠수함은 일단 원자력에 의해서 무제한으로 자망을 할 수 있습니다. 바다에 들어가 몇 달까지 버틸 수 있다면서요? 이론적으로는 안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상 사람이 들어있죠. 예, 사람도 들어있고 승조원은 어떡하라고? 그러니까 그 승조원의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올라오는 거지. 네. 원자력은 뭐 무한적으로 계속 연료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시간 작전, 장거리 작전, 은밀성을 갖고 있고 뭐 이미 아시다시피 P5하고 인도만이 갖고 있는 전략 자산입니다. 우리나라의 군사적 의미로는 사실상 우리가 이제 북한의 핵미사일이 너무 고도화되다 보니까 그 핵 추진 잠수함으로 쉽게 말하는 그 세컨 스트라이크 제2경 능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까지 북한이 공격했을 때 쉽게 말하는 보복 능력이 KMPR이라는 대량 응징 보복의 개념을 갖고 있는데 사실은 이것이 그렇게 실질적이거나 국민들한테 와닿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핵 추진 잠수함은 굉장히 북한에 가까이 가서 은밀하게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숨어 있다고 해서 미사일 쏘아 올릴 수 있다? 네, 거기에 이제 우리가 다는 미사일은 현무 계열의 탄도 미사일이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어디서 날라올지 모르는 그런 현무 탄도 미사일을 굉장히 근해에 숨겨놓을 수 있는 차원에서 제2경 능력이라는 보복 능력을 이게 사실 핵 능력도 우리가 두려운 게 북한이 핵을 썼을 때 보복으로 이제 쏴서 일거에 많은 대량 살사를 할 수 있는 건데 그런 차원에서 보복 능력을 갖는다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은밀성 때문에 사실 북한의 잠수함들이 항구에서 나올 때부터 출항할 때부터 따라다닐 수 있습니다. 그다음 속도도 높아서 우리가 쉽게 찾을 수도 있고 디젤 잠수함은 올라와야 되는 따라가다가도 올라와야 되고 하는 그런 거고 실제 만약에 따라 붙으면 속도를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배터리가 금방 방전이 됩니다. 그렇죠. 예, 이런 문제들을 다 극복할 수 있어서 잠수함 작전에서는 확실한 전략 자산이다. 필수네요. 지금 설명 듣다 보니까. 필수입니다. 그래서 사실 굉장히 우리 군이 오래전부터 갖고 싶어 했던 무기체계입니다. 그러면 제가 김병준한테 왜 꼭 넉 대나 필요합니까? 라고 질문드렸는데 넉 대가 아니라 더 많으면 좋겠네요. 사실상 일반 잠수함 작전은 세 대가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한 대는 작전을 하고 한 대는 정비하고 한 대는 정비하고 한 대는 교육하고. 아, 그래요? 그러니까 네 대 정도는 당연히 충분히 해야 되고. 석대가 한 조입니까? 통상 지금 운영하는 체계는 석대가 한 조입니다. 그러면 서해의 석대, 남해의 석대, 동해의 석대 한 9척 필요한가요? 그렇습니다. 사실상은 진짜로요? 진짜로 잠수함 전대가 움직이려면 한 9척 이상은 필요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근데 이제 이거는 말씀하신 대로 장거리 장시간을 다닐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필요하지 않더라도 사실 세 대 이상의 잠수함은 필요한 겁니다. 네. 그러면 승조원 입장에서는 핵잠이 좋을까요? 디젤 잠수함이 좋을까요? 특히 우리 군인들이 지금 많이 절벽 상황이기 때문에 디젤이 더 좋죠. 자주 나오는 게 자주 나와야 되는 게 좋겠죠. 그냥 한 말씀 더 드릴 것이 저희가 이제 북핵 미사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장 억제라는 디터런스로 미국의 핵무기에 의해서 북한을 핵을 억제하는 개념이었는데 항상 우리 국민들이 거기서 좀 불안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신뢰도 어슈런스라는 신뢰도 측면에서 과연 북한의 핵을 정말로 미국 핵을 억제할 수 있느냐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는 사실 핵 추진 잠수함은 아까 말씀드린 제2경 능력, 보복 능력 때문에 국민들의 신뢰도에 그것을 이제 좀 발벗고 잘 수 있다. 뭐 이런 측면에서 그럼 북한 입장에서 의식을 안 할 수가 없다. 안 할 수 없는 잠수함이죠. 언제 어떻게 두들겨 맞을지 모른다.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리고 우리 그 탄도미사일의 능력이 세기 때문에 굉장히 군사적으로 의미를 갖는 무기체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지금 이게 엄청나게 큰 뉴스가 됐던 게 이재명 대통령이 정상회담 모두 발언 공개 발언을 했고 그 다음 날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승인했다라고 지금 올려서 이게 이제 큰 뉴스가 된 건데
그러면 우리 교수님께서 보면 승인하면 끝난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미국 내 절차가 있죠. 근데 미 합중국이 미국이 트럼프의 나라라면 가능하죠. 왕국이면. 네. 킹이면 가능하죠. 아 근데 나는 우리나라는 대통령제라는 거 되게 강조했던데요, 트럼프는. 예. 알려지기로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개 발언 이후에 검토해 보겠다라고 하고 하루 후에 맞아요. 이제 그 메시지가 나온 것이니까요. 두고 봐야 할 일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메시지에 붙여서 그 다음 날 나온 메시지는 필라델피아에 있는 하나조선소에서 필리조선소 저기 건조하라고 했으니까요. 그거는 상당히 좀 여러 가지 해석이 필요하죠. 우리 대통령은 우리는 다 배를 하드웨어는 우리가 건조할 테니 연료만 공급해라라고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하드웨어 지어 이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려면 특정 조선소를 언급해서 거기다 찍었는데 그럼 더 넘어야 할 산과 절벽이 생긴 거죠. 우리는 연료만 필요한 건데 이를테면 뭐 하나 조선소가 필리 조선소가 원자력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는 인프라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논외로 하고 만약에 되었다 한들 그러려면 미국 국방부 지정 그 컨트랙터 그러니까 방위산업체가 돼야 되는데요. 방위산업체가 되면 미국 정부에 어마어마한 개입이 들어가고 그리고 시간이 많이 걸릴 테고 또 뭐 여러 가지 이제 행정적 절차적 문제가 있는데 그거를 점프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기술이 되니 건조할 테니 연료만 주입하라는 것과 정말 더 문제가 있겠죠. 그 딥스테이트 뭐 이렇게 부르던데요. 이쪽에서 반발이 거셀 것이다 이런 뭐 전망도 있던데요. 그것보다도 보통 딥스테이트라고 하면 방산업체 물건을 좀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고. 아 그래요? 예, 여기에 이제 이걸 반대를 하려고 하는 측은 특히 국무부에 군축하는 사람들, 비핵 확산하는 측입니다. 비핵 군축 담당. 예, 그 사람들은 죽어도 자신들의 그러니까 미국의 핵 기술이 제3국에 이전되는 거 반대하고요. 그런데 트럼프인데도 반대합니까? 여러 가지 이제 법적 조치를 이야기하죠. 트럼프가 너 해고야 이렇게 나오면 특히 이런 거는 결국은 핵 기술 이전이 된다면,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건조해서 하는 거면 핵 기술이 담긴 하드웨어를 타국에 이전하는 거거든요. 네. 그럼 그건 미 의회 승인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미 국무부 도 거쳐야 되고 미 의회도 거쳐야 된다. 네. 그러니까 의회에서 보면 이제 민주당과 공화당의 기조가 좀 다릅니다. 어떻게요? 예, 그러니까 통상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했을 때 그때 했던 정책이 뉴클리어 제로입니다. 핵 없는 세상. 그렇죠. 이 정책을 갖고서 폈었고 바이든 대통령도 핵무기 감축 시도를 했었던 그런 정책을 사실 펴왔습니다. 그래서 CR이 안 먹혔다. 예, 그런데 실제로 그 미일 원자력 협정 개정할 때도 상원에서 일본 플루토늄 재처리 자유권 확대를 문제 삼아서 표결에 붙이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사실상 뭐 부결되면서 재처리가 됐는데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일기 때 그 각 정부가 발표하는 핵태세 검토 보고서가 있습니다. 네. 거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기존의 전략 핵무기가 너무 세니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전술 핵무기를 만들자라고 얘기를 해서 실제 개발해서 지금 배치되어 있습니다. 일기 때? 일기 때. 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지금 현재 핵무기에 대한 것을 많이 바꿔놨고 예, 이런 핵 군비의 경쟁을 조금 부추긴 면이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민주당이나 공화당과 같이 굉장히 근본적으로 이 핵 물질의 이전 같은 것을 반대하는 그러한 것의 그 기존 세력들이 당연히 존재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보통 현장에서는 근본주의자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제재 근본주의자들. 뭐 탈레반입니다. 그렇죠. 탈레반. NPT를 NPT 수호 근본주의자들. 예를 들어서 그 오커스라는 거 호주, 영국, 미국이 해서 호주에다가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양호하고 영국과 미국이 기술 이전을 해주겠다고 협정한 거잖아요. 그때 뭐 당연히 미국 내에서도 반발이 있었어요. 이건 바이든 행정부 때인데. 두 번, 근데 가장 중요한 건 IAEA에서. 네. 그러니까 비엔나에서 사실상 난리 아닌 난리가 났었죠. 그때는 이제 프랑스하고요, 중국이 정말 쌍수 들고 반대했던 거거든요. 왜냐하면 핵
기술의 특히 군사 분야의 수평적 이전은 NPT 체제 위반이라고 한 것이고 같은 맥락으로 지난주에 중국 외무부 논평으로도 나온 거거든요. 제 말씀은 트럼프 대통령이 야 허가했어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건조해라고 해서 일사천리로 해결이 안 될 것이다. 즉 넘어야 할 산과 건너야 할 강이 많다. 그러면 예. 단순 투박한 질문. 트럼프가 셀까요? 근본주의자들이 셀까요? 시간이 제일 셉니다. 시간이. 예, 이거는 오래 걸릴 사안이고요. 아. 내년에 우리 조 장관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내년에 이를테면 민주당이 의회 선거에서 이겼다 쳐요. 예. 그리고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안이라면 그건 물 건너간 거죠. 사실상. 중간 선거 결과가 그런데 좌우하는. 내년 11월, 12월에 혹은 내후년에 더 시간이 필요할지도 몰라요. 이 사안은요. 지금 우리가 원하는 건 연료인데 저기서는 여기서 저 이거고 자기네 돈 벌려고 하는 거니까. 혹시 트럼프가 뭐 좋은데 필리 조선소에서 지어야 되라고 했던 게 혹시 그 근본주의자들의 반발을 달래기 위한 카드로 해석할 여지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기엔 좀 시간이 바짝 붙어 있었어 가지고. 그래요? 그냥 단순히 그렇지 않았을까요? 그 잠수함 자기는 미국에서 지으면 돈이 되겠군. 그냥 단순하게 생각했다. 그리고 마스가도 해야 되니까 그래 필리 조선소에서 해야지. 근데 필리 조선소에서는 못 짓거든요. 지금 설비가 전혀 안 돼 있다면서요? 전혀 안 돼 있습니다. 그냥 그 설비부터 지어야 된다면서요? 예, 상업용 선박 만드는 굉장히 낙후된 그렇죠. 조선소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가 그걸 인수할 때는 이유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뭐 이제 여기서 무슨 배를 이제 만들겠다라는 구상이 있었겠죠. 빨리 만들어 팔 수 있는 배. 그리고 그 조선소 도크와 그 회사 자체가 워낙 낙후돼 있었기 때문에 한 것인데. 그리고 미국 군함을 건조할 수 있는 조선소는 따로 있기 때문에 특히 잠수함은요. 그러니까 우리 보통 상업용 조선소는 이렇게 오픈형 도크라고 그래가지고 보면 건조하는 게 다 보이잖아요. 근데 군함은 밀폐로 해야 돼요. 천막 치고 합니까? 아니요, 이렇게 진짜 큰 건물로 해서요. 안에 들어가서 왜냐하면 건조 과정 자체가 다 항공 촬영 이런 거 못하게. 근데 저희가 또 이 문제에 관련해서 박수현 민주당 의원하고 인터뷰를 할 때 박수현 의원이 어떤 그 비하인드를 공개를 했냐면 그때 이제 문재인 정부 때 공보수석으로 있었잖아요. 홍보수석으로. 이때도 문재인 정부도 사실은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추진을 했었고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이제 그때 1기 때죠. 트럼프 대통령하고도 통화를 하면서 이 요구를 했는데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많은 관심을 보이면서 되물어본 게 그래 어디서 지을 건데요? 라고 되물어본 적이 있었다라는 비하인드를 공개를 했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입장에서는 조선소 문제만 풀리면 오케이 이런 기조 아니냐 이렇게 해석도 좀 붙을 수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점? 제가 대답했는데. 예, 문재인 정부 때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각자의 기억이 다 다르긴 하지만 팩트 제가 생각하는 팩트는 통화 중에서도 하셨을지 모르겠고 저는 통합 해석을 그 당시는 안 했는데 첫 정상회담 때 두 가지 사안을 제기했어요. 첫 번째 사안은 미사일 사거리 제한 조치를 해제하자. 예. 그거는 뭐 그래서 결국 우리가 성과를 낸 거고요. 그렇죠. 두 번째는 핵 추진 잠수함을 대한민국이 획득하고 싶다. 그랬더니 좋은 생각이다. 미국에서 하지 뭐. 그래서 몇 대나 필요하세요. 라고까지 얘기했어요. 예.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데 왜 안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다시 제가 역순으로 말씀드리면 그랬더니 배석했던 NSC 주요 인사들 얼굴이 하얘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대통령이 훅 치고 들어온 거예요. 사전 예고 없이? 그럼요. 훅 치고 들어왔고 거기에 대해서 상업적 합리성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럼 사가세요. 그럼 잠깐만요. 근데 안 됐잖아요, 결과는. 그래서 다 이렇게 뒤집어진 거예요. 그러면 요번도 그렇게 그 궤적이 그렇게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세요? 다만 다른 거는 이제 이 대통령께서 이제 공개적인 자세에서 말씀하셨고 트럼프 대통령도 공개적으로 승인하신 SNS에 올렸잖아요. SNS. 그러니까요. 이제 두고 봐야 될 일이라니까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제가 또 뭐 안 된다, 시니컬하다 이렇게 말씀들 하시는 분 많은데 저는 핵잠의 군사적 효용성은 논외로 하고 획득 자체가 지금 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얘기한 것은 우리가 다 만들 테니 연료만 줘 하고 야 우리 그러면
차라리 미국에서 건조해라고 하는 거 완전히 레벨이 다르다는 거기 때문에 네. 가장 쉬운 건 우리가 만들고 저쪽에서 연료 이전만 하는 것이 가장 쉽고 빠른 거다. 근데 저쪽에서 제안한 것은 여러 가지 허들을 이미 만들어 놓은 것이다라고 저는 주장하는 거죠. 그럼 우리 장관님께 여쭤볼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원자력 협정을 개정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우라늄 농축 문제가 하나가 그렇습니다.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20% 농축까지는 미국의 승인 없이 우리가 알아서 할 수 있게 길만 열어달라. 그렇습니다. 만약에 원자력 협정이 개정이 된다고 쳐요. 그리고 이것을 군사용으로 여기 핵추진 잠수함에까지만 쓸 수 있게 하면 굳이 미국의 승인이고 뭐고 필요 없을 수도 있잖아요. 오히려 접근법 이렇게 가져가는 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일단 필리 조선소에서 이게 만들어지고 거기서 만들어지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해군한테는 그게 이제 수리 유지제하고 수리를 받아야 되는 것들이 생깁니다. 정비가 안 된다. 예. 그런데 정비를 하고 또 우라늄 원료도 만약 전홍축인 경우에는 10년마다 갈아야 되는데 아 그렇습니까? 전홍축 우라늄은 10년에서 20년마다 바꿔야 됩니다. 아. 고농축 우라늄은 뭐 잠수함하고 거의 생명이 같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미국 이런데 90% 쓴다는 게 그래서 그렇습니다. 예. 고농축. 고농축 우라늄.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면 저희는 그때마다 이제 잠수함이 가야 되고 그럼 우리 이제 해양 작전에는 문제 생기기 때문에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사실 해군 입장에서는. 아 그렇네요. 그럼 10년마다 한 번씩 바꿔야 돼요? 그렇습니다. 전홍축 우라늄 오, 같은. 예. 그게 사용 후 재처리를 해야 되니까. 그럼 이게 그러니까 건조를 그러니까 미국에서 하냐 한국에서 하냐가 부차적인 문제가 아니라 되게 중요한 문제네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현재 지금 그러니까 이제 걸어놓은 거래. 예, 잠수함을 건설할 수 있는 그 전문 인력이 미국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장보고부터해서 엄청나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잠깐만요. 미국도 잠수함 자기네 잠수함 다 건조했잖아요. 만들죠. 근데 그게 이제 무너져서 조선업을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예. 그리고 현재 우리는 우리 잠수함을 만들어서 예. 거기에 원자력을 발전을 하는 것이어서 우리의 전문 인력이 가야 됩니다. 오히려 또 우리 필리 조선소에서 건조를 하더라도 그리고 이제 핵심 기술은 이제 걔네한테 그렇고 멀어 가. 그냥 그러니까. 여기서 만들면 되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비용이나 뭐 시간 면에서는 그다음에 인력 전문 기술은 한국이 월등합니다. 그러면 필리 조선소에서 지어야 돼라는 조건을 걸었다면 그건 하지 말라는 뜻을 깔고 있다고 더 어렵게 만든 거라고 봐요. 해서까지 해야 되는 겁니까? 굉장히 어렵게 저희한테는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한미 원자력 협정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한미 원자력 협정은 2015년도에 개정된 거잖아요. 그런데 한국의 우리나라의 농축, 고농축하고 재처리 이전 재처리 관련된 것을 매우 사실 금지시킨 거예요. 못하게 만든 건데요. 그렇죠. 거기다 또 부칙으로 뭘 붙였냐면 군사적으로 활용할 수 없대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연료로 그래 알았어 연료만 줘 이런 거예요. 원자로는 우리가 하드웨어 뭐 SMR 스몰 모듈로 지을 수 있으니 그래 연료를 줘 이거예요. 근데 이것도 해석이 두 가지예요.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 안 해도 된다라고 하는 주장설이 있고요. 그거는 왜냐하면 평화적 이용에 관련돼서만 국한되어 있는 거고 대통령이 얘기한 것처럼 연료만 받으면 원자력 협정 개정 안 해도 된다라고 주장하는 거고. 네. 또 다른 설은 아니야 원자력 협정도 개정해야 돼. 왜냐하면 여기 평화적 이용을 박아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주장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첫 번째 한미 원자력 협정, 미국 내 움직임, 그리고 실제로 어디서 건조할 것이냐, 그리고 재원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위에 말씀하셨듯이 AS를 어떻게 받을 것이냐. 그러니까 요거까지 가기에 한 10년 이상 걸릴 거예요. 10년 이상. 그래 결국은 뭐냐면 10년 이상 걸릴 것 같습니다. 이게 결국은 저는 그 취지와 방향을 100% 동감해요. 왜냐하면 저희 민주당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정권을 초월한 대한민국 국방 자산의 획득 혹은 건조가 만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화두였어요. 이를테면 노무현 정부 때는 이지스함 체계, 네네네. 문재인 정부 때는 그 미사일 체계, 이제 그동안 수건 사업이었던 핵 추진 잠수함으로 간다는 건 저는 100% 동의해요. 군사적 효용성은 어쨌든 간에. 근데 허들이 많다. 그리고 이제는 이제 우리 해군은 핵추진 잠수함으로 가야 됩니다. 다시 디젤 잠수함으로는 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럼 그 인프라가 우리나라의 건설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렇죠. 우라늄 농축할 수 있는 연료 공장도 만들어줘야 되고. 이제 쉽게 하면 그 핵추진이냐 디젤이냐 빼고 잠수함 그 선체라든지 이런 거 건조 기술을 우리나라가 탁월합니까? 탁월합니다. 그래요? 예. 사실상 그 탄도 미사일을 저희가 그 디젤 잠수함에 실은 것은
거의 저희가 처음인 들어간 그 거죠. 정도입니까? 일단은 우리나라 디젤 잠수함이 상당히 좋아요. 저도 얼핏 그 얘기 들은 것 같아요. 상식적으로요. 네. 자동차가 디젤이면 시끄럽기 때문에 디젤 잠수함도 시끄러울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제가 디젤 잠수함 매우 조용해요. 그 림팩이라고 훈련하는데 네. 우리나라 디젤 잠수함 한번 보낸 적이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예. 포착한다고 가가지고 딱 붙어가고 갑자기 뿅 하고 나타나고 그렇습니다. 미군 뭐 호주 이런데 놀랬다라는. 현재 한국의 잠수함은 거의 뭐 최고입니다. 그럼 그냥 디젤 쓰면 안 돼요. 그러면. 근데 이제 작전의 제한, 예, 작전성의 그러니까 제한이 자만 기간이나. 예. 예. 이 자리에서 같이 방송했던 김종대 의원은 어쨌든 반대의 의견을 명확하게 제시했잖아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추진 잠수함 도입에 반대. 제 말씀은 그러니까 군사적 효용에 관련해서 여러 갑론을박이 있을 수 있다. 두 번째, 그거는 그거대로 모든 무기 체계를 도입하는데 늘 그래왔다. 예. 결국 선택이 문제고 지금 정부는 그걸 선택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무튼 뭐 지금 두 분의 공통된 진단은 짧아야 10년 걸린다. 근데 트럼프 임기는 3년 남았다. 이런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죠? 예. 근데 이렇게 지금 얘기가 물꼬가 터 버렸으면 일본이 좋아할 거다라는 얘기도 있던데요. 일본이 여기에 편승할 가능성도 있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당연히 일본은 편승할 겁니다. 예. 우리도 가져야겠다. 이렇게 나올 거라는. 특히 일본은 이제 섬나라기 때문에 네. 일본의 핵추진 잠수함은 자기네들 입장에서 특히 지금 공격 능력을 그렇죠. 예, 일본이 갖고 싶어하는 거에 있어서 가장 상징적인 무기입니다. 근데 일본도 지금까지 갖지 못한 게 우리하고 같은 이유 때문에 갖지를 못했던 그렇습니다. 겁니까? 미국이 못 갖게 했기 때문에 못 가죠. 그럼 한국은 주면서 일본은 안 줄 수는 없는 거네요. 미국 입장에서는. 그게 이제 그렇게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더 반발이 심하겠네. 미국 안에서. 이러면 이제 고삐 풀린다 이렇게 논리가 나카이치 나올 총리도 핵추진 잠수함을 도입하겠다는 것을 총재 선거 당시에 내놨어요. 동시에 지금 고이즈미 방위상 그 우리가 아는 그 고이즈미 아들이기도 하고요. 예. 그래서 상당히 동의하고 있죠. 근데 일본이 전통적으로 3대 비핵 정책이라는 걸 했어요. 군사 분야에서. 그러니까 군사용 핵무기를 만들지도 않는다. 도입하지도 않는다. 또 그것을 보유한 국가의 무기를 반입하지 않는다. 이 세 가지인데 이제 그걸 깨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추진 잠수함을 하겠다면.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에도 핵추진 잠수함이 무슨 핵무기가 아니다. 그러니까 원자로를 활용한 핵추진 잠수함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건 맞아요. 근데 핵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함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핵 기술을 가지고 군사 무기를 만든다면, 혹은 획득한다면 핵추진 잠수함을 우리 입장에서는 일본이 이제 핵국가가 되는 거로 이해하는 사람들도 많겠죠. 상당히 민감한 문제고, 그러나 매우 대통령의 결단으로 공개적으로 추진한 것이다. 아무튼 간단히 정리하면 이런 거는 이제 시작이다 이 얘기는.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완결이 아니라 이제 시작인 거네요. 뭐 중국의 반발 이런 것들은 뭐 더 짚을 이유도 없을 것 같고.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이 정도로 하고. 근데 핵 얘기 나왔으니까 제가 하나 따로 여쭤볼게요. 트럼프가 핵실험 재개 발언을 했잖아요. 이 의도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말씀하시죠. 예,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핵태세 검토 보고서에서 그 전술 핵무기의 사용의 문턱을 낮추듯이 트럼프 대통령은 핵무기를 통해서 상당히 억제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요?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걱정되는 것이 이제 핵 군비 경쟁이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 푸틴 대통령 역시 이번에 26일 날 그냥 신형 핵 추진 대륙간 수당 미사일 브레베스트니크를 실험했다고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공개됐을 때 미국이 이것에 대한 대응하는 개념이 또 핵인 거죠. 그래서 이러한 차원에서 지금 핵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오고 가고 있다고 보여져요.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가 거기에 있는데 트럼프가 지금 핵 보기를 그렇게 쉽게 본다면 그 우리의 핵 추진 잠수함에 대해서도 쉽게 접근해서 길을 열어줄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질문으로 연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드려본 거고. 예,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러나 이 여러 가지 제도적인 문제가 있다. 그거는 직시하자. 미국의 이제 현실이 있다. 그래서 우리 국방당국과 획득하고 있는 방사청 뭐 등등이 외교부 마찬가지고요. 알겠습니다. 원팀으로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이 안겨준 또 다른 큰 과제다 이러는 거죠. 그 캐나다하고 지금 지소미아 체결했죠.
그렇습니다. 예. 그 이제 잠수함 그 수준은 이게 뭐 비즈니스 차원이니까 그렇다 치겠는데 조금 전에 우리 지금 캐나다가 발주한 거 디젤 잠수함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건조 기술이 탁월하다니까 뭐 수주하면 좋은 거잖아요. 네네. 그럼 뭐 분사하고 말 거 없는데. 네. 우리가 캐나다하고 지소미아를 체결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지소미아가 있었습니다. 아, 캐나다하고 1999년에 이미 그러니까 한일 지소미아처럼 그 캐나다군하고 한국군하고 주고받는 군사 기밀을 주고받는 그런 협정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이건 정부 대 정부만이 할 수 있습니다. 네. 군사 기밀이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이제 방산으로 넘어가려면 방산 업체가 또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민간 업체한테 기밀이 가기 때문에 예. 별도의 협정을 또 맺은 겁니다. 이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방산, 예를 들어서 뭐 잠수함 수주라든 이런 거하고 예. 연결이 되는 밑작업이 되는 거네요. 그것 때문에 맺은 협정입니다. 오. 그러니 타국의 수반을 우리의 최신 잠수함 자산에 탑승도 하게 하고. 맞아요. 예. 그렇던데. 원래 예, 사실 예. 어마어마한 결정이에요. 예. 우리 속살을 다 보여주는 예. 거니까. 그래놓고 저기 그 다른 데 주면 그건 좀 상도에 어긋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이제 사실 캐나다하고 독일은 나토 회원국이기 때문에 예. 예. 그래서 이제 시작된 것 같습니다. 아니 잠수함 탑승까지 시켜줬는데 예. 응? 다른 데 가면 안 되지. 반드시 따야 된다고. 우리나라한테 발주해야지. 그거 만약에 되면 가장 큰 방산 수지라고 그러네요. 60조 원이. 그러니까요. 60조. 60조 원. 예. 말이 60조지. 지소미아가 그런 배경이 있는 거군요. 네네네. 그러니까 1999년에 있었던 거를 민간 거기까지 확대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미국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전자권 전환에 대해서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공개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아직까지는 원론적인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요? 예. 그렇게까지 얘기했는데도? 네. 왜냐하면 8월에 브런슨 연합사령관이 그 기존의 조건이 바뀌어서는 안 된다. 그다음 빨리 추진하면 대비태세 문제에 빠뜨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기존의 조건이 뭐예요? 지금까지 세 가지 조건으로 조건에 기초한 전자권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연합 방위 능력 우리가. 둘째는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 세 번째는 한반도 및 영내 안보 환경. 이 세 가지 조건이 됐을 때 우리한테 넘겨줄 수 있다고 하는데 네. 그 조건을 검증하는 사람이 연합사령관입니다. 근데 연합사령관은 아직까지 조건에 아직은 안 대해서 됐다.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현재 미국의 군사 전략이 한국 방위의 한국화, 그러니까 한국이 좀 더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군사 전략 차원에서 좋은 일이고 훌륭한 일이다라고는 했는데 네. 과연 이 능력 평가를 얼마나 빨리 해줄 것이냐 이 문제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정부가 이 능력을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주관적인 겁니다. 그렇지. 그리고 세 번째 조건은 사실상 달성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고 합의할 수 있는 조건이고. 세 번째 조건이 정말 악성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동북아 안보 환경이 매우 안정적으로 변할 때까지 미국이 전자권. 아니 근데 불안정으로 몰아놓는 게 미국 아닌가요 지금? 아니, 안정 불안정을 어떻게 평가할 것이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핵미사일 대응 능력 우리가 됐다고 그러는데 아니 세 번째 조항하면 그럼 말 그대로 미국맘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핵세스 발언은 뭐 이제 곧 우리나라에 지금 들어와 있죠 오늘. 그렇습니다. 네, 내일 그러니까 이제 SC만. 연례 안보 협의회 있죠? 그렇습니다. 그거 하니까 뭐 결국은 뭐 큰 방향 이야기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동맹현대 그들은 동맹현대화라고 읽고 우리는 우리 주도의 그 예, 전자권 자주국방, 전환 이건데. 자율적 자주국방. 네. 근데 분명한 것은 기회는 저희가 전자권 전환을 환수할 수 있는 기회는 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연합사령관의 조건 충족에 대한 평가는 연합사령관 말고 장군님은 어떻게 평가하시는데요? 저는 충족됐다고 봅니다. 충족됐다고. 예, 그렇죠. 이미 뭐 노무현 정부 때부터. 예. 2015년에 받기로 했던 것이 10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그러면 결론은 나왔네. 지금 넘겨주고 싶은데 마음 없다 이거잖아요 지금.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찾아갈 생각도 없었던 사람이 많아요. 아 물론 윤석열 정부로 네. 그렇긴 해. 네, 우리 군의 의지가 정권이 중요한 바뀌었잖아.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군의 의지가. 예, 그래요? 그 이건 그럼 이제 그 얘기하기 나름이다 이렇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정치적으로 합의하면 가져올 수 있겠죠. 예. 근데 지금 가져오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가져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동의합니다. 이게 사실 당위 명제 빼고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했을 때. 저희가 미국 정책과 실무자 있을 때 제가 실제 조건에 기초한 전자권 전환의 협상에 들어갔을 때도 그 당시 미측한테 2025년에는 한국군이 능력이 성장하기 때문에 그때는 우리가 가져와야 한다는 얘기를 했지만 합의되지는 않았습니다. 네. 우리의 능력이 우리가 주도해야 한국군이 한국 전쟁을 주도해야 우리의 능력도 발전시키고
우리 차원의 군사 전략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네. 그것이 전제 조건이 전자권 전환의 핵심의 전자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대응 능력을 높이는데 핵 추진 잠수함도 한 요소가 되는 거 아닙니까? 엄청난 요소가 돼요. 근데 만약에 그거 안 해주면서 이러면 그 얘기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이번 기회에 꼭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도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